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경제TV 사상 처음으로 방송과 함께 온라인에서 실시간 첨삭 지도를 해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도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도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캔들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기술적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라는 화면을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당겨서 놓고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1.91%의 상승.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처럼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편입하시는 걸 겁니다. 저 또한 이런 종목 사고 싶고요.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게 뭐죠? 캔들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캔들만을 가지고 이 종목을 가장 바닥인 저점에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된다면 이런 화면이 되겠는데요. 저점에서 편입해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지, 이것이 다른 분석이 아닌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시는 캔들만을 놓고 잡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신 이후에 과연 이것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강의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 차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옵션 맞죠? 311.91%의 상승. 하락은 대단했어요. 72%에 또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상 좀 업황의 문제도 있긴 했지만은 당시에 과열권이었던 증시시장의 문제도 좀 있었죠. 어찌되었든 지난해 말까지 기준에서 88.42%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깡통까지는 아니더라도 10분의 1 토막이면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들어갈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바닥과 고점에서 과연 캔들의 흐름 그 하나만 가지고 편입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어느 구간에서부터 볼까요? 당연히 이쪽에서 먼저 놓고 보셔야 되겠죠. 자, 박스 그려드립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물론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단기 반등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셨다면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기회를 포착하려 노력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러 거래량이나 이평선이나 아무것도 넣어드리지를 않았는데 캔들만 가지고도 편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아쉽지만요, 별 하나짜리의 관통형이 떴습니다. 물론 하나만 놓고 볼 때 양봉도 있고 옆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또 다른 형태의 캔들 모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 신호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상승 구간이니까 아래 보여드리지 않는 부분, 거래량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됐겠죠. 그 이후에 조정 이후 나오는 부분은 강력합니다. 별 3개짜리 망치형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2개와 3개 캔들을 놓고 또 다른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서의 강한 상승 추세의 반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편입 혹은 여기에서 편입, 그 이후에 이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분명하게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그려드렸는데요. 고점에서 음봉이 증가하고 있다. 이 음봉이 나오기 직전의 흐름들 놓고 보시면 양봉도 크게 발생돼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서 올라올 때보다 봉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 상단에서 고점을 포착할 때 나타내는 캔들 모양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캔들이 커졌다고 했는데 커진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커진 캔들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봉 하나만 가지고도요, 굉장히 강력한 하락 추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먼저 유성형이 나왔어요.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야, 빨간색인데 빨간색 유성형이 나왔는데 왜 떨어지냐? 빨간 그림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강력한 하락 반전 신호라는 겁니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형입니다. 이름 자체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교수형, 행인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을 달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벌써 몇 개가 나옵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앞전에도 벌써 교수형이 마찬가지예요. 꼬리는 일부 달렸습니다만 빨간 색깔 교수형이 발생되면서 최고점을 형성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만 가지고 단타만 칠 수 없지 않느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에도 캔들이 마저 떨어지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종목의 똑같은 흐름. 다시 한번 수익률 강조드릴까요? 수익률 부분 놓고 보시게 되면 311%, 하락률 놓고 보시게 되면 88%. 굉장한 등락이 나온 종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된다? 먹잇거리를 찾아야 된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 1차 상승 구간에서의 편입이 캔들만을 가지고 가능했느냐. 오히려 일봉보다는 더 깔끔한 캔들 모양들이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구간에서는요. 자, 보시면은 관통형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역전된 망치형, 영망치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망치형. 세 가지나 주봉상에서는 발견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급등 종목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중기 종목으로도 적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놓고 보시게 되면은 바로 옆에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편입을 못했다. 이 구간에서는 바닥권에서 상승 장악형이라는 그러한 캔들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놓고 보실까요? 여기서 또 나오죠. 망치형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모습. 적산병이 나오고 시세는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이 됐다는 겁니다. 가격대는 앞서 확인해 보셨겠지만은요. 고점이 굉장히 높은 고점, 가장 큰 고점이 50만 원대예요. 그 얘기는 대형주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 했던 대형주의 흐름에서 급등도 잡아내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또 차익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로 됐다고요? 가능했다고요? 보시는 캔들에서부터. 그럼 주봉상의 고점 더 확실하게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캔들 길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커짐과 함께 어떻게 돼요? 유성형 발생되고 그리고 교수형 발생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서 뒷부분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의 흐름. 그 이후에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 또 놓고 보시게 될 텐데요. 어떻게 됩니까? 주봉상의 기준에서. 앞서서 놓고 보실 때 일봉상에서는 많은 부분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캔들이 많은 매도 사인을 내긴 했지만 미련이 남아서 어려웠다면 딱 하나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점에서 교수형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빨간색이라 교수형인데 왜 빨간색이고 빨간색인데 왜 추가적으로 상승 못하는지 그 부분을 놓치고 계시니까 항상 시장에서 손실이 나시는 겁니다. 이거 보신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 캔들에 대해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셔서 충분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생각하실 겁니다. 왜 옛날 종목권에서 내 손실률, 그림만 봐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차트만 봐도. 그래서 내 옛날 손실률을 뒤집어 내느냐? 그 이유는 상승도 보시고 하락도 보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캔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캔들만을 놓고 내가 대응을 했다면 분명히 수익도 내고 손실을 내지 않고 잘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격한 종목이지만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놓고 봐야 될 부분은요. 캔들 어떤 색을 사야 하나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무조건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빨간 색깔이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파란 색깔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급화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파란색에서도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보신 것처럼 빨간색에서도 급락이 나오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가장 보편 타당한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자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초보자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거고요.
양봉과 음봉이 있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여기에서 편입하셔야 될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빨간색을 편입을 하세요. 내가 실력이 돼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골라서 들어가실 수 있지만 빨간색 들어가십시오. 그 이유는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거래일 동안을 놓고 볼 때 양봉의 개수가 많아져야 주봉이 어떻게 됩니까? 주봉이 양봉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주봉이 4개 이상 나와야 월봉이 빨간색이 많을 때 양봉이 되는 겁니다. 단순 기준으로 5거래일 동안에 3거래일 이상이 양봉이면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빨간색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색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여드리면요, 이런 화면이 되겠죠. 자, 검색식 조건을 넣는데요. 특정 일의 양봉 발생 종목 중에서 임의로 200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을 돌려봤어요. 어떻게? 그 다음 날도 빨간색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거 HTS상에서 쉽게 검색이 됩니다. 결과가 150개, 약 75%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어설프게 주식을 알아서 어설프게 분석을 해서 어설프게 매매를 해서 자꾸 손실 보지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대로 시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라는 부분 자체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흔하고 가장 쉬워 보이지만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번째 강의 자체를 캔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캔들에 대한 강의 들어갈 텐데요. 자, 제목도 한번 놓고 보셔야 되겠죠. 캔들의 구조입니다. 캔들의 구조.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벌써 짜증이 많이 나신 분들이 계세요. 왜? 다 아는 자꾸 그림을 보여준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이쪽 캔들과 이쪽 캔들 색깔은 다른데 그렇다면은 왜 이런 반대되는 색깔이 나왔을까? 왜 그럴까? 그리고 이 캔들의 시가는 어디고 이 캔들의 시가는 어딜까? 답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해드리고 계시는데 아마 그곳에서도 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 모르니까. 전날 종가 대비해서 캔들이 형성되는지 시가 대비해서 캔들이 형성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볼게요. 양봉이 나오려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빨간색이 나오려면 시가가 어디 써야 된다? 여기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종가 부분은 이 정도 라인.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꼬리가 달렸어요. 근데 꼬리가 왜 달리는지조차도 또 모르세요. 꼬리가 언제 달립니까? 시가보다 내려가거나 혹은 종가보다 올라갔을 때에 꼬리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 저점, 종가, 시가. 여기서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세요. 단어만 이해하세요. 제가 앞으로 계속 시가를 할 텐데 시가라는 것은 개장초 처음 시작된 가격이다. 아시겠죠? 종가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오늘 끝날 때 마감 형성된 가격이다. 그리고 장중에 저가와 고가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 그림이든 똑같은데요.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 시가와 종가는 무조건 몸통이라는 겁니다. 시가와 종가는 몸통. 우리가 태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몸통, 시가와 종가의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된 거래는 그림자다. 지금 조금 이해 안 되시죠? 막 애우려니까 귀찮고 힘드신데 느낌으로만 받으세요. 느낌으로만. 이게 나중에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그림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봉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가 당연히 위에서 형성돼야죠. 그죠? 이거 원래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서 너무 쉬운데 하시는 분들 사실 몰랐을 거예요. 시가가 위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려 떨어지면서 종가는 시가보다 밑에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제가 강조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꼬리가 어디서 달리느냐, 왜 달리느냐, 그리고 몸통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몸통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캔들을 놓고 볼 때 가장 쉽게 기억하시는 방법은 시가 종가. 시가 종가가 몸통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캔들에 정말 영혼이 있을까요? 저 윤정두는 영혼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캔들 이 조그마한 하나에도 시장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수급 주체들의 힘겨루기, 그러한 모든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실시간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들 속에서 과연 캔들만큼 실시간으로 자기의 역동성 그리고 생명력을 표출해 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캔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첫 강의에서부터 캔들을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캔들이 어떻게 생성되어지는지 또 실시간으로 어떻게 자기의 생명력을 보여주는지 그 부분을 함께 놓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선은 일단 제가 시초가 기준선을 잡아놨어요. 여기에서부터 선의 흐름과 그리고 봉의 흐름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외우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캔들이 어떻게 생성되어지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서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빨간색 선이 형성이 됐고요. 그 모양 그대로 봉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연하게 더 올라서면 봉 자체가 더 커지겠죠.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돼요. 어떤 문제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양봉과 음봉 또 혹은 그림자가 달린 봉들을 자주 보긴 하는데 앞서 배운 것처럼 그림자 부분이 언제 어떻게 생길까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 있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꺾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떤 캔들이 나올까요? 양봉이긴 하지만 위에 꼬리가 조금 달렸다. 이 부분 당연히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빨간색, 양봉이죠. 앞선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양봉은 뭐다? 일단은 좋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윤정두가 가장 기초인 부분을 다시 언급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결과물만 놓고 향후 예측을 하기보다는 이 캔들, 이 모양이 생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방이 여기서 있었겠느냐. 그죠? 선은 우리가 이렇게 짧게 그려놨지만 실시간으로 치고받고 올라가고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거기에 정말 전투와 같은 그러한 숨결들, 치열함들이 살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해야만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하게 이 캔들에서 이 캔들 모양에서 주는 향후 미래의 흐름에 대한 예측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해 내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때 캔들의 모양 살짝 한번 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눌러내리는 세력의 힘도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내려온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해석도 시장에 있고요. 또 부정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이것이 위에 발생됐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요. 왜? 올라가다가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 세력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누군가 눌러버렸다는 거죠. 그럼 고점이라면은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저점이다라고 한다면 계속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추가적으로 파란색으로 막 밀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반등을 줬다. 이제는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고 누군가는 치고 올라갔다. 그러한 부분을 내포하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은 바닥권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과물, 이 캔들 하나만 놓고 판단하시기보다는요. 내가 같이 이 캔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빠져들고 그리고
같이 생각을 해서 향후의 흐름을 포착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장중에서 매매 공방이 나왔을 때 항상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것을 먼 기간 동안의 흐름을 보지 마시고 캔들은 이 기준에서 뭐 당일치기로 놓고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의 공방도 이렇게 치열했다라는 것을 같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윗꼬리가 점점 더 길어지죠. 점점 더 길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매수 세력보다 매도 세력의 힘이 더 강해졌다. 똑같은 꼬리가 달린 캔들이지만 그 꼬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크게 밀렸다가 다시 돌리는 흐름, 이러한 모습, 여기에서 다시 올라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도지보다 더 큰, 아주 긴, 아주 큰 도지 형상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꼬리가 길고 이 그림자가 길었기 때문에 야 뭔가 많이 움직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놓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이 선을 놓고 봤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밀고 내려오는 것도 역시 만만치 않더라. 그런데 여기서 다시 되돌리는 힘도 역시 만만치 않더라.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지라는 것은 아래 윗선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가 같아요. 같은 상태에서 아래와 위가 짧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응축 기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뛰어들지 않겠다.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지라는 캔들을 십자가 캔들을 하나만 놓고 해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방향성이 얼루틸지의 부분, 다음 날의 흐름이라든가 혹은 그 전날의 흐름까지 파악을 해서 향후 미래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이 긴 도지, 지금처럼 어떻게 돼요? 강하게 올라왔다가 더 강하게 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또 강하게 밀고 내려오는 것을 돌리는 흐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흐름은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옆으로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엄청난 주가 변동이 한동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경험상으로 하루 일중의 거래를 안 보시더라도요. 경험상으로 야 그림자가 길면 변동성이 커져 느끼실 수 있죠. 그 정도의 경험치를 쌓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그렇다면은 초보자분들께서는요. 절대 욕심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뭐 캔들의 이름 외우시고 그렇게 간다면은 금방 실증이 나시고 더 어려워지는 게 주식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양선으로 시작해서 음선으로 내려갔다 돌려지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럼 반대급부의 흐름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은 굉장히 쉬워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오늘 시간은 시장에서 나는 마음을 비우고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음봉이 발생되는데 이 구간은 우리가 잠시 까먹고 있었던 거 팔고 있더라.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고요. 더 밀고 내려갈 때 음봉이 더 커지죠. 그래서 우리는 장대 음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잠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장대 음봉의 기준은 또 뭐냐? 전일 대비해서 봉의 크기가 컸을 때 장대 음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상시의 변동성 대비해서 그 변동성이 2배 이상 커졌을 때를 장대 음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기준을 잡느냐? 제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러한 흐름을 놓고 보시면서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요. 실패하실 확률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요. 나머지 그림 더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내려가다가 돌렸어요. 돌렸을 때 흐름 이렇게 나왔죠. 요 힘의 흐름 어떻게 된다고요? 밀고 내려가는데 누군가는 이 지점에서만큼은 살려고 한다.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캔들과 같이 한번 계속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초심을 다시 뽑아내자라는 겁니다. 초심부터.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기초부터 다시 탄탄하게 가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캔들 모양을 여태까지 잘 모르셨다. 시가, 종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와 종가는 몸통이고 나머지는 꼬리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야만 뒤에 우리가 고급 과정을 갔을 때 모든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위에서 발생되든 아래에서 발생되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 힘의 흐름에서 오늘 시간에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위치보다도 이 힘의 흐름에서 일단 어찌됐건 시초가에 형성됐던 세력의 힘이 좋았다. 왜? 밀고 내려오려고 했던 거를 어떻게 합니까? 돌려버렸죠. 그렇다면은 방향을 위로 잡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좋다라고 그림을 외우시기보다는 힘의 흐름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뒷부분에 아주 고급 강좌 제 윤정두만의 비법은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차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 또 그 다음에 흐름, 앞서 양봉에서 놓고 보셨던 흐름들과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부터 어떤 거 배우셨죠? 아주 기초적인 거. 캔들의 생성, 어떻게 생기나, 그리고 캔들의 이름. 그러니까 캔들 모양의 이름이 아닌 시가, 종가, 그리고 꼬리, 그림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저점, 고점. 요거만 명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시고요. 앞에 부분, 어려웠던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표출이 됐는지 알아볼 텐데요. 지금은 먼저 혹시라도 또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쉽죠? 진짜 쉽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빨간색의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쉽다 보니까 아이고 너무 쉽네 하실 텐데 그러면서도 웃음이 나오시잖아요. 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음봉으로 밀려 떨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세 번째는 그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뭐 가끔 가다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왜? 시초가에서 밀고 내려갔는데 올라와서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 캔들로 그려봐. 그러면 약간 여기서 이제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어떤 모양? 꼬리가 달리고 머리가 몸통이 이렇게 생겼다. 시가와 종가는 몸통이고 밑에 내려온 부분은 꼬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 그림을 놓고 보면 좋아. 좋은 그림일 수 있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요거를 보시는 겁니다. 선을. 어떻게 됐다? 이 꼬리가 달리는 거는 위에 꼬리건 아래 꼬리건 시초가 대비해서 누군가가 밀고 내려와서 기준점 대비해서 밀고 내려와서 달렸는데 그 부분을 거꾸로 되돌리더라. 다시 얘기해서 윗부분으로 올라갔는데 돌리고 내려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양이 뒤집어지겠죠.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템포 딱 쉬시면서요. 저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 힘의 구조를 아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 부분 오늘 꼭 숙제로 생각하시면서 주무시기 전까지 한번 이렇게 누워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렸어요. 어떤 모습 나올까요? 아까 변동성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강조드렸던 모습의 캔들이 나왔죠. 어떻게 됐다? 이 부분은 아까 굉장히 강조를 드렸어요. 변동성이 워낙 커졌다. 굉장히 커진 거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확장이 될 수 있다. 조그만 도지의 흐름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것은 발생되자마자 바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캔들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내드린다면 오늘 수업에서 지금 이 수업에서 영혼이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움직임에 따라서 캔들이 바뀌고 그 숨결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만 캔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미래 예측, 주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요걸 포인트로 꼭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유치원생들도 캔들 분석할 수 있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능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충분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앞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죠? 빨간색과 파란색.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빨간색만 편입한다 하실지라도 확률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날 똑같이 빨간색 양봉이 나오고 수익이 날 가능성은 약 75% 정도가 되더라. 확률 게임에 있어서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부분을. 그래서 그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놓고 보신다면은 분명하게 이 부분은 쉽게 배우실 수 있고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기법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요. 근데 이 캔들이라는 것이요. 한 300년 동안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또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캔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살아있는 300년 동안에 숨을 쉬어왔던 그러한 캔들의 심오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꼭 공부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캔들 그러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변형형 때문에 그래요. 변형되는 형은 일단은 아주 고급화됐을 때, 심화됐을 때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처음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기본만 챙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 부분도 앞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이유가 일본에서 발생된 캔들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본식 이름 그리고 미국식 이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석할 때 또 해석자들의 차이에 따라서 이름이 변형이 됐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모양의 캔들이 위에서 발생하느냐 아래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또 바뀌어요. 거기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캔들을 2개나 3개나 놓고 봤을 때에 캔들의 봉의 크기라든가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가지고도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따져본 거면 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캔들은 절대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아주 쉽게 보세요. 한 가지 캔들만 놓고 보시더라도 절대적인 수익 창출 혹은 절대적으로 손실을 안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지금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생들도 캔들 분석한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갖고 나온 오늘 자료는요. 4개입니다. 4개인데 어떤 4개냐? 제 기준에서 뽑은 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자료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교과서라고 통하고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금융투자협회에서 내놓은 자격증 시험을 보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서 딱 4가지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번 놓고 보시죠.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형틀입니다. 우산형.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캔들 이거 어떻게 발생됐는지 아시게 됐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방향성이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갔다가 되돌린 흐름. 그죠? 밀려 내려갔다 되돌린 흐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강하게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참 재밌는 거죠. 하나는 망치형이고 하나는 교수형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빨간색이어서 망치형이거나 파란색이어서 교수형은 아닙니다. 색깔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일단 중요한 것은 이러한 2가지 이름이 있는데 자,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죠. 망치형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혐오스러운 이름인가요? 아니죠. 교수형은 어떻습니까? 약간의 혐오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예? 목을 매단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에서 좀 재밌게 분석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나는 이름을 애울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이름이 나왔을 때에는 이쁜 이름이면 긍정적으로 혹은 나쁜 이름이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캔들을 놓고 보셨을 때 발생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바닥, 하락 국면에서 망치형이 나왔을 때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상승 반전으로. 상승 구간에서 교수형이라고 일컬어지는 캔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하락 구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심화 과정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앞에 설명드렸었죠?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모양이 형성되는 부분.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부터 다시 치고 내려오는 세력 때문에 쭉 미끄러진다면은 이렇다면 하락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캔들을 같이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전체 시세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흘러 내려올 때 내려가다가 누군가가 매수해서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흐름에서. 그러면 이게 역전이 돼서 위로 올라간다는 신호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올라가다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누군가 자꾸 물량을 내놔서 원래 추세대로 가야 될 부분에서 물량을 내놔서 밀려 내려갔다가 되돌렸다. 그러면 이건 힘이 좀 일단은 딸린다는 겁니다. 횡보도 아니고 위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드리고도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배우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본형이 이런 게 있다라는 단순한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좀 심화된 부분은 뒷부분에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산형이 있다. 큰 것만 기억만 하세요. 우산형이 있고 우산형에는 이런 모양의 캔들이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고 방향성은 똑같이 역전형인데 전환형인데 방향성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삿바형이 있는데요. 삿바형이 뭐냐? 이것도 이름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꼬리가 길거나 혹은 꼬리가 없거나 일상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봉이다. 음봉이다. 그것을 얘기할 때 꼬리가 일부 달렸으면 또 삿바형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꼬리가 있더라도 양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모양입니다. 모양. 오늘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거는 망치처럼 생긴 거. 그죠? 두 번째는 그냥 몸통이 큰 거. 꼬리는 별로 없어요. 그림자는 별로 없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놓고 보시게 되면 십자형, 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변형됐다라고 표현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십자 형태의 모양, 뭐 밑으로 없지만 이 모양의 캔들이 있다. 여기에서 또 많은 부분이 파생이 되죠. 여기에 몸통이 좀 더 굵은 거, 몸통이 또 있는 거, 뭐 꼬리가 더 달린 거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 무시하십시오. 다 무시하세요. 그걸 다 하려고 욕심을 내시면 절대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만 십자형이 있는데 요 정도는 뭐 그림 보면은 기억나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름은 어려우면 잊어버리세요. 솔직히요. 저 장족형이라는 단어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준비한다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장족형이라는 단어는 또 사실 저는 안 써봤거든요. 그냥 도지인데 조금 변동성이 확대된 도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어려우신 부분은 잊자.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그럼 마지막 패턴 뭐가 있느냐?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거에 사실 망치 돌려놨어요. 그래서 역전된 망치형 혹은 역망치형 혹은 역해머형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뿐이 없네요. 그죠? 몸통이 크고 꼬리가 짧은 거. 꼬리가 길어도 상관없지만 몸통이 크고 꼬리가 짧은 거. 그다음 이런 모양, 요거 뒤집어 놓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을까요? 십자가. 꼬리가 길고 몸통이 거의 없는 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윤정도 그렇게 해서 수익률 대회 나와서 1등 한 겁니다. 그 비법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캔들과 거래량이라든가 캔들과 또 볼린저 밴드라든가 캔들과 나머지 보조지표라든가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배우시는 거지 첫 숟갈에 배부르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러한 분류의 흐름들만 캔들 하나짜리만 놓고 봤는데 이걸로도 성공할 수 있나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다 아시고 계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지금 저를 시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짜리로도 가능합니다. 두 개짜리, 세 개짜리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하나짜리도 가능합니다. 종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종목 한번 놓고 보시면은요. 이러한 모습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사실 뭐 이걸 다 설명드리기도 싫어요. 뭐 여기서부터 해서 뭐 이땐 이렇다, 이땐 이렇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상한가. 아까 도지형 맨 끝에 있었던 거죠. 시가와 종가가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요 시점에만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점상한, 뭐 점하한가 뭐 이런 그 흐름이 되겠는데 고점에서 이런 교수형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락 반전 신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심화교육에서 아주 심각하게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배우는 것은 하나만 가지고도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된다? 고점이나 저점을 잡을 수 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가장 고점에서 목을 매달았다. 이름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교수형이 고점에서의 하락 반전의 강력한 신호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항상 꼭지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다 그렇습니다. 이 교수형이 안 나오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바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어떤 캔들의 모양의 종목을 사야 됩니까? 지금 설명드리면요. 이런 모양이잖아요. 아까 제가 이거 잘못 알려드렸었잖아요. 저도 이름 못 외운다니까요. 못 외우는 거는. 뭐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 더. 이거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망치형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거예요. 캔들 모양 똑같죠? 내려오는 국면에서 더 내려갈 시점에 누군가는 강하게 매수해서 이 봉의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양봉이면 더 좋고요. 근데 내려오는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꼬리를 달았어요.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만간 이건 바닥이다. 조만간 바닥이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 유성형이에요. 우리가 캔들 중요하게 놓고 보셔야 된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유성형인데 위에 있으면 유성형이라는 거죠. 근데 밑에 있으면 뭐라고요? 영망치형. 망치라는 거예요. 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서 원래 이 추세대로 내려와야 될 부분에 내려가지가 않고 꼬리도 없잖아요. 밑에.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려는 힘만 표출이 되는 겁니다. 올라가려는 힘이 막 장중에 얼마나 막 표출됐겠어요. 우리 앞선 시간에 막 이렇게 봤잖아요. 막 그 힘이 결국은 밀려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놓고 봐도 돼요. 얘 없어도 얘만 놓고 보셔도 되고 얘 없으면 얘만 놓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뒷부분에 또 신뢰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닥에서 이러한 모습의 캔들 하나, 이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저점을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2개, 3개, 4개, 5개, 6개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하거나 당연히 거래량까지 해석을 하거나 당연히 이평선까지 해석을 한다면 또 펀더멘탈까지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승입니다. 100승. 100점 100패가 아니라 100점 100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차분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기초 완전하게 차분하게 배워나가시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실전 차트 보여드리면요.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평상시 봉 대비해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뭐 3개짜리 이런 거 해석하지 마시고 요거만 보세요. 일단 오늘은 굉장히 길죠. 도지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요 정도 범위에서 종가 시가가 뭉쳐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길어요. 너무너무 길죠. 그러면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딱 생각해요. 야, 이 변동이 커졌으니까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튀긴 틀 거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해석 기가 막혀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해서 돌릴 때에는 앞선 그림하고 다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흐름이 나와요. 물론 이게 사실상은요 밑으로 깨져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도지라는 것은 하나만 놓고 해석을 잘 안 해요. 하나만 놓고 만약에 여기서 음봉 추세가 나왔고 양쪽 꼬리가 없는 부분에 도지였는데 변동성이 커졌는데 수급이 약해져 버렸다. 그럼 밑으로 깨고 내려갑니다. 깰 때도 어떻게 깬다? 막 그냥 변동성 확대하면서 이런 봉을 주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2개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상승 잉태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돌려진 건데 어찌됐건 중요시 놓고 보는 거는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어떻게 됐다? 굉장히 캔들이 커졌다. 아시겠죠? 그러면 몇 가지 봤습니까? 3가지 딱 봤잖아요. 3가지도 더 봤죠, 사실은. 우리가 배운 거. 다시 상기해 봅니다. 뭐죠? 세워져 있는 망치형, 거꾸로 돌려놓은 영망치형, 그 다음에 십자가, 도지형. 3가지. 거기 하나 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봉, 음봉. 그걸 우리는 교과서적인 용어로 삿바형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변형된 캔들은 잊어버리세요. 이름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야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이름만 외우려면 언제 다 외우고 있습니까? 아시겠죠?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캔들의 전략 부분
쉽게 생각하셔서 쉽게 대응을 해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캔들 이것만 알면 대박 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쉽게 갑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은 한 개짜리입니다. 전부 캔들 하나만 알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묶어서 말씀드렸죠. 예를 든다면 삿바양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나눠지고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신뢰도 부분. 망치형과 교수형이라는 부분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외우십시오. 총 8개 외우신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8개 부분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급등 종목 잡아낼 수도 있고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8개만 이해하시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윤정두처럼 쉽게 가십시오. 2개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세요. 여태까지 봉 2개, 3개 막 하시다가 혹시라도 안 되셨던 분들은 기초부터 다시 하십시오. 아시겠죠? 요 2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분 다 이해가 되셨다. 망치형, 교수형 좋아.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망치형이 뭔지, 교수형이 뭔지, 어디서 발생돼서 어떻게 흐르는지 그걸 아셔야 되겠죠? 자, 말씀드립니다. 추세 전환형과 추세 지속형이 있습니다. 추세 지속형이라는 것은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양봉이 발생됐을 때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방향으로 추세에서 발생됐을 때 더 신뢰도는 높아지고요. 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 양봉이라는 표현을 삿바형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형이라든가 잔자리형 이러한 부분들은 도형을 외운다기보다는 그 캔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일자형이라는 것은 시가, 고가, 그 다음에 하루 종일의 주가 흐름이 다 똑같다. 뭐다? 점상 혹은 점하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거의 확률은 그 방향성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여기서도 9가지가 있는데 추세 지속형에 대해서는 욕심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어떤 거에 욕심이 나신다? 추세 전환형에 대해서 욕심이 나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겹쳐볼까요? 망치형, 교수형, 유성형, 역망치형, 장족형, 비석형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망치형과 교수형이 겹쳐졌죠. 캔들 하나짜리에서는 무엇을 본다 그래서? 추세 전환형 중에 신뢰도가 제일 높은 망치형과 교수형을 본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어느 위치에 놓여졌을 때 편입을 해야 되고 팔아야 되는지 부분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망치형의 경우는 바닥에서 발생이 됐을 때 상승 추세 전환이다. 요거는 적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형은 목을 매단다잖아요. 상승 추세에서 출현됐을 때는 도망가자.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2가지만 아시면 100점 100승입니다. 절대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쉽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캔들 하나짜리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많이 흥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초심을 되찾고 앞으로 시장에서 진짜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 혹은 어떤 분들은 윤정두랑 한번 해볼까? 윤정두와 같이 공부해서 오늘은 1개짜리 혹은 또 내일은 2개짜리가 되면 2개짜리 혹은 그 다음 지표 차분하게 나아가면 뭔가 답이 보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라서 맛만 보여드린 겁니다. 앞으로는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가장 쉽고 또 겸손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와 함께 재밌는 아주 쉬운 그런 공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2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